예, 안녕하세요. 네. 정원장입니다. 이번 여름 정말 더웠고 또 폭염 속에서 우리 의료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은 보건 의료진들의 상황을 먼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간략하게 전남대병원의 응급실의 상황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환자는 밀려듭니다. 그런데 그 환자들의 코로나 증상을 확인해야 되고 또 통제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빠른 진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나 환자 보호자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코로나 증상이 있는 경우에 코로나 환자에 준해서 진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 방호복을 입고 달려다니면서 일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현장에서는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화면도 그렇고 말씀 들어보니까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데요. 이런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8월 18일 전국 보건노조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그 당시에 8대 요구안을 제시하셨는데 요구안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알려주시죠. 예, 지금 현재 코로나19는 이제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될 바이러스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의 정책들이 펼쳐져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의료 기관이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폭적인 공공의료 확충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감염병 전문병원을 조속하게 설립하고 그리고 전국의 중진료권마다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고 그리고 이 공공의료원들이 좀 더 제대로 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 인력,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건의료 인력을 좀 최대한 확충해서 그리고 이분들의 처우도 개선해야 된다 이런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제화하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그리고 이 간호사들이 교대 근무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인 그런 교대 근무제가 시행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현장에서는 불법 의료가 만연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해야 될 일을 간호사나 일반직 직원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의사 인력이 확충돼야 되고 공공의대도 설립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네. 공공의료원에 대한 필요성 얘기 또 의료진들이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이분들이 뭐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가다가 이제 체력이 이제 떨어지면 본인들도 위험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찌됐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정부의 개선 방안을 지금 보면서 지금 협상을 하실 텐데 어떤 개선 방안을 지금 내놓고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여러 차례 보건복지부와 노정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모든 안들에 대해서 취지는 공감한다. 이렇게 하면서도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나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공공의료 확충 요구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예산 핑계를 대고 검토하겠다, 연구하겠다. 재정 당국이나 지자체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 이런 말만 하고 있습니다. 네.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계속 확실하지 않은 추상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는 상태네요. 광주시 차원에서는 스트레스 심리 상담이나 응원 캠페인 등의 지원을 해주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이런 것들이 어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아닌 것 같아요. 지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의료진들의 복지 중에서 가장 먼저 개선이 돼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병원의 상황은 어느 병원이든 마찬가지로 인력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국립대병원이 전남대병원 또한 굉장히 인력이 부족하죠. 뭐 다른 병원들은 더 부족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년 노동조합에서 인력을 충원하는 그런 요구를 해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극심한 인력 부족 상황에서도 사실 병원 현장에서는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근무 건당 인력을 줄인다든지 또는 그 인력을 줄이기 위해서 또 파견 업무를 무분별하게 한다든지 내일 출근할 사람을 전화해서 나오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건강 그리고 병원 노동자의 건강보다는 돈이 우선시되는 그런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저희 병원 노동자들은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어떤 살인적인 노동 강도에 대해서 수많은 환자 보호자를 상대해야 되는 그런 감정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병원 노동자들이 건강은 환자나 환자 보호자,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원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휴식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인력 그리고 충분한 휴가가 병원 노동자들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조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료화면에 지금 전남대병원 지금 자료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이제 아이가 의심 증상이 있어가지고 응급실로 갔었거든요. 네네. 근데 정말로 바쁘고 뭐 쏟아지는 뭐 폐기물 같은 것도 본인들이 다 치워야 되고 하여튼 뭐 너무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네.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15일간의 협상이 잘 안 되면 9월 2일 총파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예. 심적인 부담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물론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이후 코로나19와 함께 살아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의료가 제대로 가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이번 총파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총파업을 바라보고 있는 시민 여러분께 이 이해를 구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면을 좀 도와주시라고 좀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땜질식이나 임시 방편적인 그런 정책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의료를 충분하게 확충해야 되고 의료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돈의 논리로 거부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광주에서는 광주의료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고 지금 광주시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좋은 광주의료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루에도 만보, 이만보를 뛰어다니고 수백 명의 환자 보호자를 상대해야 되는 우리 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하고 엄호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고생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이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심경으로 파업을 예고하게 됐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권종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 지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해결되길 바라겠고요.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